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네 번째 썰의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현실과 판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.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냐? 저는 현실과 판타지를 너무나 잘 구별합니다. 뭐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판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. 네. 판타지를 절대 얘기 안 합니다. 네. 저는 현실주의 마인드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.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뭔가 좀 현실에 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좋아하는데 좀 이상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이해합니다. 근데 저는 계속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현실적인 마인드를 계속 주입을 할 거예요. 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살기 힘들어요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현실은 무조건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돼.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마인드를 주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릴 때마다 회초리를 칠 겁니다. 그 회초리가 아프다. 아니면 제가 현실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다. 뭐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. 억지로 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. 자,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현실과 판타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. 왜 그러냐?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네, 현실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입을 시킴에도 이 판타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. 네,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, 남자든 여자든 다 있습니다. 네, 남자들은 지금 아직도 투자 한몫 챙기려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, 벌어놨던 거 다 까먹고 이 정신 차리고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남았다. 본전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손해봤던 거 메꿔야 된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묶여있는 사람들. 남자는 투자에서 판타지를 외치고 여자분들은 드라마에서 판타지를 외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남자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비투 해가지고 꼬꾸라진 사람들 절대 다수가 남자예요.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여자분들 찾아보면 있겠지만 다수는 남자입니다. 네. 근데 이 와중에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지금 투자 안 좋아지고 있죠. 네. 뭐 비트코인 가치가 떡락하고 있고 주식도 떡락하고 있고 주가시도 떡락하고 집값도 떡락하고 네, 다 떡락하는데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판타지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. 지금이라도 털고 나오든가 더 이상 발도 디지지 말든가. 언제부터 남자들이 자기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? 안 그렇습니까?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와중에도 선 털고 나온 사람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. 아직 기회가 남았다. 한 발 남았다. 남은 불씨를 불태운다는 마인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. 여러분들 최근에 좀 뭐 일가족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보였죠.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? 이것 때문에 그래, 이것 때문에. 안 그렇습니까? 남자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판타지는 그냥 만화로 보세요. 만화로. 여자분도 마찬가지야. 판타지는 그냥 소설로 읽으세요. 소설로. 소설, 게임, 드라마로만 보세요. 이걸 현실에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.
문제는 이거 현실에 접목시키니까 인생이 개차만 되는 겁니다. 여자분들도 마찬가지. 드라마에 자꾸 판타지를 외치면 안 돼.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. 미식가님 그래도 현실과 드라마를 이제 구분하겠지만, 여자분들 문제가 뭐냐면, 지금 드라마들이 여자분들 입맛에 맞게 드라마를 만든단 말이에요. 그 미식가님도 아실 거예요. 사실 지금, 남자분들은 이제 드라마의 소비층이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드라마의 주 고객층은 젊은 여자분들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이 젊은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보고, 이 드라마에 나와 있는 모습만 봐가지고, 현실을 파악하고, 현실에서 이걸 접목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미식가님?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야.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직업, 여주인공의 직업, 그리고 연애 방식, 스토리 방식 전혀 안 맞아요. 맞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냥 그들만의 나라입니다. 그들만의 월드예요.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는 그냥 재미로 보시고 현실에서는 단 1도 대입하면 안 됩니다. 절대 대입하면 안 돼. 근데 왜 자꾸 현실에서 다 끼 맞추기 하냐 말이야. 난 그게 정말 답답해요.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없어. 드라마도 판타지입니다. 지금 나오는 드라마 전부 다 판타지입니다. 공중파에서 하는 거 싹 다 판타지입니다. 예. 판타지는 그냥 재미로만 봐야 됩니다. 재미로. 판타지 그냥 허구이고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. 그렇죠. 맞습니다. 드라마 시작 전에 현실과 혼동하지 말라는 경고는 붙여야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붙이면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. 예. 여러분, 판타지가 왜 판타지인가요?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판타지 아닙니까? 현실에선 이 드라마나 어떤 그런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일어나기 힘드니까. 그래서 없는 얘기를 가공해서 만든 게 허구이고, 그걸 작품으로 승화시킨 게 판타지 아닙니까? 그 중에 하나가 드라마고 영화 아닙니까?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.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. 도저히 안 맞아. 그리고 난 이게 좀 어이가 없어. 이거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요 하나만 얘기할게요. 여러분들 있잖아요. 남자분들 보면 남자분들 입장에서 이해 안 될까? 여러분들 그 범죄도시 2가 대박을 쳤잖아요. 예, 재밌어요. 재미있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범죄도시 2 이제 그게 대박을 치면서 그 필리핀의 그 살인마 그 역할을 하셨던 손석구 씨가 인기가 대박을 쳤는데 여자분들이 거기에 매료가 됐더라고요. 근데 그 역할이 뭔지는 아시고 매료되십니까? 근데 그것도 허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제 사건을 다룬 거란 말이에요. 실제 사건을 알고 그 주인공을 좋아하는 겁니까? 난 그걸 좀 묻고 싶어. 제가 알기로는 그 손석구 씨가 거기 나오면서 여성편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. 근데 그 영화 스토리를 알면 내가 봤을 때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. 현실적으로 보면. 굉장히 잔인한 사건입니다.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. 아시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네, 여러분 검색하시면, 그 사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사건 기억. 얼마나 잔인한 사건인지. 난 거기서 뭐가 멋있는지 모르겠어. 근데 그런 걸 그냥 이유도 모르고 좋아하더라고요. 좋아하는 건 좋은데, 이유를 알고 좋아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뭔가 여자분들 멋있어 보이고, 뭔가 매력 있어 보이면 그거 다 좋아하더라고. 근데 내가 봤을 때 역할을 봤을 때는 그 실제 사건의 스토리를 봤을 때는 절대 좋아할 수가 없거든. 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. 뭐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. 아무튼 뭐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라더라도 영화기 때문에 실제 사건보다는 덜 잔인하게 다루는 거야. 예.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건보다는 덜 잔인하게 다룬 거예요. 덜 잔인하게. 훨씬 더 많이. 왜냐, 이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영화를 작품을 못 만들어요. 보거나 충격을 먹기 때문에. 그래서 덜 충격받게 순화시킨 게 그 정도예요. 범죄도시 1도 마찬가지야. 1도
실제 사건은 제가 찾아봤는데 훨씬 더 잔인해요. 훨씬 더. 몇십 배는 잔인해. 근데 그걸 이제 영화로 좀 각색을 많이 해서 만든 게 그 정도예요. 네. 실제는 훨씬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 하는 건 좋은데, 배우 좋아하는 건 좋은데, 실제 스토리를 알고 보면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. 예. 그냥 작품에 나왔기 때문에,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, 매력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. 글쎄요. 우리나라 보면 좀 그래. 뭔가 드라마나 그 역할이 좋으면 그냥 이유도 없이 좋아하더라고. 맞죠? 팬덤 문화 생기고. 난 그런 것도 이해 안 돼. 뭐, 작품의 배우가 좋아도, 아무리 좋아도, 이 현실적인 바탕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. 가끔 보면 그런 판단이 무딘 것 같아요, 우리나라 사람들은. 그냥 무조건 작품에서 괜찮게 나오고, 멋있게 나오고, 중독성이 강하면 좋아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건, 아니면 그 실제 사건이 어떻게 됐건 간에 그냥 좋아하는 거야. 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돼. 그런 부분이. 안 그래요? 뭐, 그거를 뭐,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. 아무튼,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, 현실은 현실입니다.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은 생각해야 돼. 그렇다고 판타지를 아예 1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야.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, 남자든 여자든 간에, 대한민국에서, 이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왜곡시키거나,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. 이게 뭐 특정 누구를 지적하고 탓할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습니다.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, 여러분.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. 그런데 정신도 못 차리고 판타지 빠져있으면 과연 제대로 살겠냐고. 근데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타지에 빠져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수록 계속 얘기할 겁니다. 계속 얘기할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현실을 살면서 뭔가 좀 정신이 빠져있으면 계속 얘기할 겁니다. 그래서 남자분들도 너무 그 투자나 헛된 것도 쫓지 마시고요. 여자분들도 너무 드라마나 영화 있는 모습만 가지고 세상 전반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현실적인 안목을 꼭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판타지는 판타지로 남아야 됩니다. 절대 현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현실에 들어가면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왜곡시켜서 우리들의 삶을 어지럽힙니다. 황폐화시키게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이 현실 사회에 살고 있고 현실적인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.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여러분들 먹고 사는 월급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? 판타지입니까? 여러분 직업 판타지입니까?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거 판타지예요? 여러분 월급 나오는 거 판타지입니까? 아니면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판타지예요? 아니죠. 판타지가 단 1도 없어.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이게 중요합니까? 중요하지 않습니까?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판타지와 현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 판타지의 모습만 가지고 현실을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으로 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